이번에 새로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조람 맘다니가 당선 직후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 프로그램 앵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그의 정책을 예상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러합니다. 맘다니 당선자는 뉴욕을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에서 모든 뉴요커에게 저렴한 도시로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임대료 동결, 무료 버스, 무료 보육 등 야심찬 어포더빌리티 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원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상위 1%에 대한 세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통해 약 90억 달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치적 압박에 대해서는 법원을 활용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티시 경찰청장을 유임하고 정신건강과 노숙자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대계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뉴요커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그의 인터뷰 전문을 들어보시죠. 뉴욕시 시장 당선자 조람 맘다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 많은 새로운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 최초의 민주사회주의자, 30년 만에 100만 표 이상을 얻은 최초의 시장, 그리고 100년 만에 최연소 시장이시죠. 이 결과가 담고 있는 메시지와 권한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메시지는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를 모든 뉴요커에게 저렴한 도시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젯밤 5개 자치구의 뉴요커들은 우리에게 끼오렐로 라과르디아 시대 이후 이 도시가 본 가장 야심찬 어포더빌리티 의제를 추진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현할 때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보죠. 임대료 동결, 무료 버스, 무료 보육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세금 인상 없이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욕 상위 1%, 즉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뉴요커들에게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2%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뉴욕주의 법인세를 뉴저지 수준에 맞춰 인상합니다. 이는 약 7.25%에서 11.5%로 올리는 것으로 뉴저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율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약 9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경제 의제를 충분히 지원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많은 일자리 창출자들을 뉴욕에서 내쫓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없으신가요? 실제로 여러 비즈니스 리더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어포더빌리티 위기가 그들의 인재 유치 및 유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종종 보육 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보편적 보육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은 연간 약 22,500달러를 지불하는데, 이는 18년 후 같은 아이를 대학에 보낼 때 드는 비용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이제 시정부가 실제로 그 책임을 다할 때입니다. 시정부만이 아니라 그런 규모의 세금 인상은 캐시 호클 주지사를 포함한 주정부도 필요할 텐데요. 그녀가 동의하고 있나요? 캐시 호클 주지사의 지지와 우리 의제, 특히 보편적 보육에 대한 지지를 받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들이 재원을 확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두 가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법으로 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의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당신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고, 그와 다른 공화당원들이 당신을 민주당의 포스터보이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당신을 진정한 극단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하원 민주당 의원, 현직자, 후보자들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맘다니의 재앙적인 기록을 함께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뉴욕시에서 본보기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위기로서 노동자들의 삶의 절망을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 말이죠. 그것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입니다. 그는 더 저렴한 식료품을 약속하며 대선 캠페인 전체를 운영했지만, 이제 대통령으로서 SNAP 혜택을 삭감하여 미국인들이 그 식료품을 구매하기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뉴욕시를 단속할까 우려되지 않으십니까? 포틀랜드나 다른 도시들에서 했던 것처럼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도 있는데요. 그의 위협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부를 때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것은 안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협박과 관련이 있죠. 만약 안전 문제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율 상위 10개 주에 주방위군 배치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중 8개가 모두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인데도 그 당 소속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박당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맞서실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법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법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법무장관, 주지사, LA시장이 함께 모여 주방위군 배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죠. 연방판사가 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은 그들이 지출한 1달러당 연방정부가 압류했을 자금 중 3만 달러 이상을 회수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연방판사가 1달러당 정부 증언소만 여관에 범죄는 어떻습니까? 티시 경찰청장을 유임시키셨나요?
저는 티시청장을 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릭 애덤스가 NYPD 고위층을 무능과 부패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와 와서 그것을 해결하기 시작했고 책임성을 확립했으며 5개 자치구 전역에서 범죄를 줄였습니다. 이것이 맘다니 행정부 하에서 우리가 발전시킬 토대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신건강과 노숙자 위기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국을 신설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녀는 결정했나요? 저는 그녀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이 의제를 실현할 최고의 인재들로 정부를 구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당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뉴요커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 목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마도 유대계 뉴요커들일 겁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당신과 전 주지사 코모 사이에 약 30포인트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 유권자들에게 당신의 뉴욕 비전이 그들을 포함한다는 것과 당신의 승리가 그들에게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얼마 전 M57 버스를 탔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느린 버스로 시속 4.9마일입니다. 저는 자신을 언어치료사라고 소개한 여성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했고 딸이 열렬한 팬이어서 대학에서 전화 캠페인을 하지만 자신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했고 그녀는 오늘날 뉴욕시에서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와 그녀를 종종 걱정하게 만드는 반유대주의의 재앙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를 팔려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인이 그녀의 말을 빌리자면 책장에 있는 유대교 책들을 치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유대계 뉴요커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도시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요. 저는 이 도시를 집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시장이 되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제 역할은 시청을 제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요커들의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는 뉴요커들이 제 행정부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캠페인 중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유권자 집단에게는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는 실제로 취하는 행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정치와 저보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한 약속들에 실망해왔습니다. 이제 제 기회는 시의 차기 시장으로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넥스트에 올라온 빌 앵먼의 트윗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캠페인에서 당신의 가장 큰 반대자 중 한 명이었죠. 억만장자가 당신을 물리치기 위해 많은 돈을 썼지만 그는 당신을 축하하며 뉴욕을 돕기 위해 당신이 그에게 요청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청하실 건가요? 그의 말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도시의 리더들이 도시의 생활비를 낮추는 데 헌신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제가 이행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라고까지 부르는 맘다니 뉴욕시장의 많은 공약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는 과연 공산주의자가 맞을까요? 앞으로 그의 행보를 지켜보며 팩트로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